네, 수사 심판 버티는 윤석열 대통령. 직접 SNS 나선다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목소리 있습니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일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관에게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때가 되면 그 절차에도 응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 더구나 지금 6인 체제의 지금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검찰의 출석 요구와 공수처의 2번의 출석 요구 모두 3번을 다 불응했습니다. 네, 지난 15일이죠. 검찰에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 이런 이유로 불출석을 했고 지난 18일 1차에는 또 무응답을 했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의 당일날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만 탄핵 심판이 우선이지 이 내란 수사가 먼저가 아니다 이러면서 불출석을 한 상태입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님. 네.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또 국민들은 약속을 또 어기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본심이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죠. 일단 탄핵 심판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탄핵 심판 관련된 서류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변론 준비일이 27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변호인 선임해갖고 선임했다는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또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하고 검찰까지 합하면 3번이나 소환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언제 소환에 응하겠다랄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늘 26일 오늘 뭐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입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일국의 대통령이고 현재도 뭐 직무만 정지돼 있지 대통령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는 이유도 설명을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불응을 하면 언제 정도 소환을 하면 조사를 받을 것인지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국민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본인의 어떤 잘못된 비상 계엄의 어떤 선포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현재 국정이 거의 마비된 상태예요. 그러면 아니 본인이 정말 계속적으로 이게 고도의 정치 행위고 뭐 통치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태도는 이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탄핵이 됐건 수사가 됐건 시간을 일단 끌어보자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와는 어떤 재판이랄지 또 시간을 끌을수록 어떤 보수가 결집을 해서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김윤현 전 의원님, 탄핵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보다 내란 수사보다는 탄핵이 우선, 탄핵 소추 심판이 우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헌법재판관을 구인으로 만드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태도로 보아서는 불투명하죠. 오늘 이 순간까지도 거의 회색지대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모습은 수사와 탄핵 심판을 서로 돌려막기 하듯이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고 해놓고 이쪽엔 출석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헌재에 협조하지도 않잖아요. 그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엄청난 국면을 수습하는 그 태도마저도 정말 국민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헌재에서 임명 가능하다, 또 대법원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까지 유권 해석을 다 내린 마당인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전히 지금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석동현 변호사의 입을 빌어서 6명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나중에 시비를 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에서도 또 헌재나 대법원에서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9명 완전체로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대통령실과 한독수 권한대행이 서로 꽁짝을 맞추듯이 지금 6명 안 된다. 또 이쪽에서는 3명 임명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시하지 않고 네. 서로 지금 뭐 도와주는 듯한 그런 공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공수처가 여러 차례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긴급 체포를 할 수도 있다.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등등의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예요. 내란 수견은 빨리 체포해야 돼요. 대통령께서 출석해주는 그 시간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지 말고. 아직 소환 날짜가 지나지 않았으니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상임위만 가면 저렇게 목소리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제목을 고민 깊어지는 공수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왼쪽 하단에 보시면 공수처 관계자가 체포영장은 먼 단계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 아직 수사가 덜 이루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갔을 때 경호처 관계자들과의 충돌, 또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또 수많은 탄핵 반대 지지자들과의 충돌, 이런 거를 또 걱정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예.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재 신분은 대통령 신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통령이 본인의 엄밀히 말하면 부하 직원들입니다. 네. 본인이 임명했던 공수처장 이하 직원들을 곤란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은 리더가 역할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현재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공처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예. 옮겨갔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가 수사가 좀 미진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데 좀 부족한 게 많을 거예요. 예. 지금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은 공수처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를 해가지고 데려와서 예. 조사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이 될 경우 예. 그게 난처해지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또 영장이 청구됐다 하더라도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 내용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좀 공수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뭐 사법적인 절차뿐을 떠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문제들 예. 뭐 잡으러 뭐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갔는데 뭐 충돌을 한다든지 또 뭐 경호처와 뭐 충돌을 한다든지 한다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예. 저는 모든 게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입니다. 예. 윤석열 개인이나 뭐 공수처 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은 소환에 응하되 단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예우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국 정치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망신주기입니다. 예. 망신주기는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절차는 합당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뭐 3차 소환 요구가 들어온다면은 날짜를 조율해서 예. 응당한 예우를 받으면서 조사에 응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합당한 처사입니다. 김광상 변호사님, 보통은 3번의 체포 소환에 불응하면 보통은 일반인이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번 체포라는 것이요. 뭐 딱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아, 예. 2번 소환을 했다 하더라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이후에도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으면 뭐 2번 정도 해도 체포영장 발부하는 예. 데는 제가 볼 때는 뭐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전에는 마치 소환 불응하면 바로 체포할 것처럼 했다가 이제 좀 먼 얘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공수처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대통령이에요.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부담감 첫 번째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는요. 저는 이게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
일단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정도의 수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은 대통령의 어떤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거기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실제로 지금 계엄과 관련된 수뇌부에 대한 구속은 검찰이 다 했단 말이에요. 아, 검찰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죠. 예. 근데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과 같이 공조수사하면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2명에 대한 자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엄이단 말이야. 계엄은 군과 관련된 게 있어야죠. 예. 군과 관련된 걸 공수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걸 체포영장을 청구하려고 해도 이미 증거 확보되어 있지 않다. 예.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체포영장 청구했어요. 기각됐어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공수처는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예.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준비가 다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이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시간이 상당히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민주당 대통령의 연이은 소환 불응을 두고 공수처에 체포하라 이런 압박을 강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법치주자라 했던 윤석열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연적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 놓고 본인만 살겠다고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비루하기 그지없습니다. 즉시 내란 수계에 대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수처에 주어진 명령이자 공수처의 역할입니다.